사실상 디폴트 상태를 맞은 그리스에게 올 7월은 운명의 달입니다. 이번 주말엔 그리스 채권단이 내놓은 구제금융 연장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되는데요. 경제 칼럼니스트 송명관 씨는 투표 결과로 긴축 여부를 결정하는 것보다 그리스 국민들과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찬반 양쪽이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부채 전쟁의 저자 송명관 씨를 박다솔 기자가 만났습니다. 15년 6월에 3차 구제금융을 개시를 합니다. 이걸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2015년 초에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시프라스 정부가 이제 시리자 정부가 집권을 했죠. 하면서 이제 그때 내세웠던 거는 더 이상 지금 조건의 긴축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수정을 하겠다. 그래서 긴축 조건을 완화시키는 거를 갖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제 협상에 들어갔던 겁니다. 유럽의 강병파들과 지금 이제 시리자 정부의 어떤 입장이 지금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되어서 계속 협상이 지금 지연되어 와서 여기까지 왔던 거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그 IMF에 갚아야 될 돈이 이제 만기가 있었는데 이걸 지금 이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 흔히 말하는 디폴트가 된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7월 20일 날 있는 ECB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이제 요게 만약에 이제 못 갚게 되면 좀 이제 디폴트가 좀 심각한 상태를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7월 초부터 즉 지금부터 해서 국민투표 이후 7월 20일까지 요 시기가 아마 가장 그 일종의 그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유럽 강경파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독일을 비롯한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만약 부결시킨다면, 이 긴축안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스에서 유럽 유주에서 나갈 거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이제 겁박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겁박을 한번 통했거든요. 2012년에 한번 시리자가 반짝 부상했을 때 이런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이제 이거는 통합 유럽을 거부하고 유럽에서 나가는 걸 의미한다라고 이제 그때 메르켈 총리가 막 나서서 막 얘기할 정도로 그리스 국민들을 압박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리스 국민들이 시프라스 시리자를 2012년에 선택하지 않고 보수당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다시 또 써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찬성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지금 그리스한테 유동성 자금 공급을 끊었습니다. 끊게 되니까 지금 그리스에서는 이제 은행들 앞에 길게 줄 서면서 자기 예금된 거 찾아가려고 막 지금 인산예를 이루고 이제 그런 혼란이 벌어졌죠. 최근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이게 지금 치프라스 총리의 어떤 도박수가 무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보수주의자들 어떤 입장이 막 거세게 나오면서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그 커다란 어떤 분란이 벌어지고 있고, 만약에 긴축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게 되면 치프라스의 어떤 입장을 강화시켜주는 거니까 7월 20일까지 추가 협상 과정에서 더 양보 조치를 또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요.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유럽에서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게는 그것도 안 될 텐데, 치리자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마치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어쨌든 전범 국가잖아요. 많은 어떤 그 국가들한테 해를 끼쳤고, 그래서 이 전범 국가에 대해서 어떤 뭔가 좀 이렇게 배상금이랄지 뭔가 좀 물려야 되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방식이 뭐였냐면 장기적으로 그 기간을 넓혀가지고 독일 경제가 회복이 돼서 이제 갚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런 플랜을 시행했던 거예요. 당장 다 내놔라. 독일이 어떤 땅을 떼서 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제 시프라스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전후 독일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면서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어찌보면 합리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거 갖고도 지금 이제 유럽 그 강경파 지도부가 이제 받지 않고 철저하게 이제 자기 규율대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다 지금 협상하는 과정에서 누가 조금 양보하면서 좀 타협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제 빚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돌려막는 이 돈이 그렇게 돌려막지 말고 일단 그리스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이제 투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투여되지 못하고 그냥 급한 대로 돈 갖다 쓰는 정도. 이제 그리스가 자력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갖다가 계속 못 만들고, 기존에 있던 부패 구조나 어떤 탈세 구조가 계속 만연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상황도 계속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이 구조가 계속 오래 유지될 수는 없는 거겠죠. 일단 그리스에서 흔히 말하는 복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육복지, 무슨 의료복지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주택 연금으로만 돼 있고요. 그래서 연금을 받아서 이제 그 연금 갖고 가족들이 이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구조에서 굳이 얘기하면 연금복지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그 긴축에 대한 또 조건들도 이 연금을 깎아라라고 하는 게 요구사항이고, 실효자 정부는 깎을 수 없다. 이거 깎이게 되면 이제 가계경제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겨서 뭔가 거기서부터 소득이 나오면 괜찮지만 그게 아직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깎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연금이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갖고 가게 전체가 다 생활한다고 생각했을 때 젊은 친구들이 이제 소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게 많은 양은 또 아니거든요. 그나마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복지가 과잉이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형적으로 지금 이제 복지제도가 돼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 다른 복지는 거의 없고 딱 그나마 연금 복지 하나 갖고 지금 먹고 사는 구조가 문제인 거고, 이걸 어쨌든 이제 개선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이걸 회복할 수가 없다는.